영어위권으로 상승하러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5학년 친구들 함께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5단원입니다. 글쓴이의 주장.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도 파악을 해보고 근거가 적절한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핵심어는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국어사전을 찾으면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깨우치는 힘이라고 나와요. 설명이 좀 어려운데, 자, 우리가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있는 글, 주장하는 글, 논설문을 읽어볼 거예요. 논설문은 왜 쓰는가?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 읽는 이를 설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설득을 하려면 설득력이 높아야겠죠. 바로 상대가 나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하는 힘을 설득력이라고 하는데, 논설문의 핵심은, 주장하는 글의 핵심은 이와 같이 설득력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설득이 목적인 글인데 설득력이 없어. 그러면 논설문에 안 쓴 거나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논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설득력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설득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잘 읽어보고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 있게 잘 썼네. 그럴듯하네. 글쓴이 의견이 맞는 것 같네. 이럴 때 설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어와 관련된 핵심 개념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개념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입니다. 주장은 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인데 주장하는 글에 나타나죠. 우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우리 친구들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게 근거예요.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해서 주장을 뒷받침해야만 오늘의 핵심어, 설득력 있는 논설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할 때는 근거도 함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쓴이가 여러 번 강조해 사용하는 낱말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왜 여러 번 강조를 할까요? 그 낱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글의 제목도 살펴봅니다. 보통 논설문, 주장하는 글의 제목이 그 주장 자체를 제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잘 살펴봐도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글쓴이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글의 제목을 정할 때는 그냥 막 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주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글의 제목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개념은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파악하며 글 읽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근거가 적절할 때,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탄탄히 뒷받침할 때 주장하는 글의 설득력은 올라갑니다. 그런 글을 읽으면 우리는 글쓴이의 주장에 설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근거의 적절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적절하냐는 거죠. 첫 번째, 제시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두 번째,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세 번째,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했는지 알아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장과 관련이 있는,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하는 근거여야 하고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 적절한 근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펼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한 근거가 많을수록 글쓴이의 주장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거에 알맞지 않은 낱말을 사용을 하면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장하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논설문, 주장하는 글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근거를 사용해야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장하는 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활동입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인데요. 자, 이 글은 제목이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합니다.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장하는 글인데요. 자, 먼저 1문단 내용 보시면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 친구들 주장을 나타낼 때는 이제 글에 이렇게 맨 처음 부분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는데 무엇 무엇 해야 한다.
무엇 무엇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 글에서는 맨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편리함만큼이나 위험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막을 방법을 왜 생각해야 하는지, 그쵸? 그에 대한 까닭을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이 문단을 보시면 인공지능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거래요. 이렇게 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라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음 문단에서 둘째로 힘이 강한 나라나 집단이 힘이 약한 나라나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다. 라고 그 위험성을 제시를 했어요. 네 번째 문단에선 셋째로 지금보다 더 발달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까닭을 들어서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문단에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의 위험을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글은 인공지능 개발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니까 이 주장에 어울리는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인공지능 개발에 따른 위험과 같이 제목을 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표현도 보면은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핵심어에 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다, 뭐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부정적인 낱말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위험을 경고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은 개발하지 말지 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자, 여기 인공지능에 관련된 또 다른 주장하는 글이 나옵니다. 자, 이 글도 역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제목이 어울릴지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글의 특징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이로운 까닭, 좋은 까닭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문단 보시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주장으로 펼치는 글이겠구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왜 꼭 있어야 할 기술이다라고 했는가 하면 다음 문단에서 그에 대한 까닭이 첫째, 둘째, 셋째로 나와 있어요. 볼까요? 먼저 인공지능에 제대로 된 규칙을 부여해 잘 통제하고 활용하면 인류의 삶은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은 무인 자동차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개발로 오히려 사람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니까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뭐 사람들이 잘 의견을 모아서 제도를 마련하면 빼앗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 그 인공지능 자체와 관련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또 예로 사람 몸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일이라든가 높은 빌딩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 이런 거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까닭을 들어서 인공지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오문단에서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제목으로 어울리는 게 뭘까? 여러 번 강조한 낱말을 찾아보시면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인류, 미래 이런 말을 사용을 했고 문단의 중심 내용들도 뭐 꼭 있어야 될 기술이다. 뭐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을 거다.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은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다면 제목으로 어울리는 것, 인공지능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 또 그 주장과 관련해서 제목 정하기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만나볼 활동은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기인데 우리 교과서 안에 광고가 하나 나오네요.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는데 자,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좀 다소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칸의 여왕이 사라지고
좋아하는 스타가 사라지고 무림의 고수도 사라지고 더 이상 국가대표는 없고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타들이 저작권 침해를 받아 피해를 입는다든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영화를 만들기가 힘들어진다든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의 양심이 없으니까 불법 다운로드 하는 거잖아요. 또 만화가들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이제 과장해서 광고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광고에서 말하고 하는 주장은 저작권을 지키고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것이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근거가 적절하다고 보이나요? 그러니까 광고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표현, 뭐 다 사라지고, 뭐 없어지고, 국가대표 뭐 없고, 뭐 양심마저 사라진다,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불법 다운로드가 일상화가 되면 정말 문화 발전 전체를 저해하는 요인 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근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했다고 보고, 또 그래서 주장이 맞다고 봐요. 저작권은 지켜야 하죠.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여러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글을 쓸 때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라고 하는 글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역시 주장하는 글인데요. 쓰기 윤리를 왜 지켜야 하는가? 그 까닭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근거의 적절성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1문단에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한다라고 제시하면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고, 왜 그런지 그 까닭을 근거로 이제부터 제시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그 까닭.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어떤 과학자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돋보이게 하려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려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해보재요. 이거는 정말 인류 전체에 어마어마한 위험입니다. 실제로 어떤 그 약품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에 넣지 않고 좋은 점만 넣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약품이 시중에 판매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래요. 자, 두 번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표절과 같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시해주고 있죠. 이어서 보면 셋째로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역시 저작권과 관련된 일이죠. 내가 창작물을 열심히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그 윤리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통용이 된다면, 이용이 된다면 누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일생을 바친 작품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까닭을 들어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문단에서 쓰기 윤리를 지키는 방법, 글을 쓸 때 출처 정확히 밝혀라,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거짓된 내용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 글에도 예의 있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며 글을 써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글쓴이의 주장은 쓰기 윤리를 지키자라는 것이죠.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가 모두 어때요? 쓰기 윤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주장과 관련이 있으면서 더욱더 설득력 있게 해주고 있네요. 사용된 낱말들도 모두 적절합니다. 따라서 근거가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실천 부분의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 나누기에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주장과 근거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먼저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된다. 난청이나 시각장애, 거북목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다. 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반면에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 즉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면 역효과만 일어날 것이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이와 같은 기사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자기의 주장부터 정확하게
정해야겠죠? 아까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정한 다음에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서 글을 써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 한눈에 후루룩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 확인해 보시고 글쓴이의 의견과 근거 확인하고 여러 번 강조하는 낱말 확인하고 글 제목도 살펴보라고 했죠. 자,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근거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지,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근거들로 말할 수 있는 주장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거,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 피해를 줄 수 있다. 세 번째 근거,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자, 이와 같은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쓰기 윤리를 지키자가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5단원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 또 근거의 타당성 판단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다시 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